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1부 파리 페페페 승승입니다. 전반전까지는 나름 버틸 수 있겠습니다. 라스팔마스가 리그에서도 전반전에는 꽤 높은 점유율로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 주전 선수들이 죽음의 3연전 여파로 꽤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반에는 전반보다 실점률이 7배 상승하는 리스크가 상당한 편입니다. 보통 팀과 상대하면 높은 점유율로 수비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커버하고는 하는데 레알을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미션일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2위 승승승패승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로테이션에 인색한 스타일이 알메리아에게 덜미를 잡히게 만들 뻔했습니다.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와의 코파델레이 연장 혈투를 치렀지만 주전들의 비중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라스팔마스 원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전반전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미드필더 뎁스가 매우 좋은 편이라 90분 내내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는 저력은 위닝 멘탈리티로 부를 만합니다. 오버 2.5 양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라스팔마스의 전반 실점 커버 능력이 좋은 편이고 레알 마드리드도 전반에는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후반전에도 중원의 기동력을 유지하면서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식으로 풀어갈 수는 있을 듯합니다. 라스팔마스도 전반 대비 후반에는 7배가량 평균 실점이 느는 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할 듯합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3위 승패승승패입니다. 빌바오에게 덜미를 잡혀서 코파델레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비아레알을 아주 잘 잡은 바르셀로나라 민심이 더 악화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비아레알의 현재 스쿼드 상황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잘하는 점유라는 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정이 꽤 유려하지는 않지만 5경기 12골이라는 수치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비아레알 스페인 1부 15위 승패무패무입니다. 스쿼드 상으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파레호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빠진다는 점이 가장 큰 누수일 것입니다. 파레호가 없으면 중원에서의 점유와 전개가 아예 막히는 특성이 있는 편이고 올 시즌에는 빠른 기동력을 가진 선수가 부족해 바르셀로나의 높은 라인을 저격하는 데 쓰일 선수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성에서 완전히 물린 셈입니다. 일단 파레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아레알이 중원에서의 점유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수비는 몰라도 공격은 수치상으로는 좋은 골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잘하는 점유에서 앞서면서 비아레알의 공격 전개 자체를 막는 식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4위 승무승무승입니다. 베티스를 상대로는 꽤 전적이 많이 밀리는 양상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패배는 모두 한 골 차이의 석패로 마요르카가 상대를 고생시키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결국 파이브백으로 가면서 상대 지공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모습이나 공격력이 잘 터지지 않았던 적이 다수입니다. 다만 지로나를 상대로 3골을 기록하고 무리키가 돌아오는 등 나름의 희망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베티스 스페인 1부 9위 무패패승패입니다. 베티스의 약점은 원정에서 드러나는 편입니다. 특히 실점이 홈과 비교하면 정확히 2배 상승하는데 베티스가 중원의 힘은 좋지만 압박에서의 시퀀스가 기복이 없는 편은 아니라 실점 커버라는 면에서 생각보다 기복이 있다는 평입니다. 이스코 중심의 중원 공략이 극단적인 500을 만나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일정일 것입니다. 베티스가 원정에서 마요르카를 잡아내기에는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압박에서의 기복으로 인한 수비적인 이슈와 베티스가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마요르카의 수비를 확실하게 압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승부와 언더 2.5 접근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1부 1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의외로 최근에는 엠폴리에게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4대1로 엠폴리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엠폴리의 상황을 그 당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후술할 내용에 언급을 할 것이고 최근 블라호비치의 폼이 좋아서 박스 안에서의 수비나 슈팅 억제에 문제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제법 골을 잘 투사하는 모습입니다.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는 좀 내용이 답답할 수는 있어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골을 못 넣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9위 패무패패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엠폴리가 유벤투스를 생각보다는 잘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들에서는 지금은 토트넘 소속인 비카리오가 수훈 선수였던 매치입니다.
해당 경기들에서도 엠폴리 수비는 18개가 넘는 슈팅 허용을 기본으로 깔고 갔고 비카리오가 사실상 기적을 만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주코우스키가 2경기 4골로 임대로 데려온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벤투스 300은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유벤투스가 엠폴리에게 덜미를 잘 잡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는 엠폴리의 골키퍼가 비카리오이던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엠폴리는 당시보다 박스 장악력이 하락한 상황이고 유벤투스를 이긴 경기에서도 수비가 슈팅 허용을 잘 막아내는 면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주코우스키가 보여주는 폼이 좋기는 한데 유벤투스의 박스 수비를 생각하면 한 골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유벤투스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AC 밀란과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 이탈리아 1부 3위 승승패승승입니다. 볼로냐를 상대로는 아주 강합니다. 볼로냐의 강점은 수비적인 면모에서 중앙이 잘 버틴다는 점입니다. 다만 매냥의 롱킥과 윙어들의 침투 등 전방 압박을 분쇄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밀란이 볼로냐의 단단함을 부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이점입니다. 볼로냐가 강한 홈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올 시즌 이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8위 승패무무패입니다.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꼴찌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2대1로 이긴 것을 제외하면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 양상입니다. 수비력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밀란을 상대로는 그다지 단단함을 보여주는 빈도도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르크지가 돌아오면 그나마 화력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르크지도 원정에서는 힘을 좀 잃는 모습이 있습니다. 볼로냐의 강한 압박을 분쇄하는 가짓수가 많은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볼로냐를 상대로는 아주 강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인 간격 유지가 밀란이 90분 내내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볼로냐를 상대로 공격력을 투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